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현대약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현대약품이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, 일봉상으로 봤을 때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때 만들었습니다. 11,000원을 찍었거든요. 장중 기준입니다. 종가는 밀렸습니다만,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시도를 했다가 또 윗구로 달고 밀렸어요. 그리고 나서는 이렇다 할 반등 없이 흘렀습니다. 비단 현대약품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. 보시면 현대바이오도 역시 이런 식의 움직임, 좀 그림이 비슷해 보이죠? 이때 한번 강하게 찍고 다시 한번 찍고 눌리고 이렇다 할 반등 없는 하락.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게 현대바이오고 이게 현대 약품입니다. 조금 시점의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였다,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,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현대약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. 이 자리가 되게 중요했다.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아주 조금은 실리면서 그래도 터치하면서 다시 이 9,000원대 위로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윗골을 달면서 쭉 밀려버렸습니다. 매동을 보면 요런 매동이거든요. 뭐 사모펀드라든지 기타 법인에서 크게 들어온 금액들은 없어요. 보시면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때 상한가를 찍고 거진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을 때, 이때를 비교하면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 주포라고 표현할까요? 누가 세게 들어 올렸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좀 만들어냈다. 그만큼 뭐 개인 외인 할 것 없이 어쨌든 기관에 있어서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. 개인과 외인의 매매의 어떤 싸움이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외국인이 장중에 프로그램으로 순매수 순매도 들어오는 걸 보면 조금 더 장중의 어떤 움직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기가 좀 쉽다라고 보여져요. 어쨌든 간에 장 끝나고 났을 때 개인들이 보는 가장 좀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시각은 투자자별 매동에서의 외인과 기관이 샀느냐거든요.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순매수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면서 요거를 보통 이제 HTS 아니어도 그 MTS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보면 개별로 봤을 때는 종목 프로그램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제 시간대별로 쭉 봤을 때 이게 지금 순매수구나 뭐 순매도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, 그죠? 이렇게 보면 순매수가 좀 확대가 되고 있네,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. 해서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당일날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고,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아울러서 수량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사모펀드나 기타 법인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됩니다. 뭐 6,100만원, 1,100만원 이렇게 되지만 수량으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, 사모펀드가 이때 기점을 기준으로 8,500원대부터 계속 좀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어요. 이탈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 연기금도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았습니다. 기타 법인은 아직 크게 이렇다 할 어떤 움직임을 나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. 보면 뭐 기관도 이때 한번 세게 들어오고 나서는 아직은 이탈 자금이 없다라고 보고 외인들은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아주 관심이 없는 예전에 정말 많이 안 샀을 때보다는 지금 보면 나름의 또 조금씩의 수급은 들어오는 것 같다. 다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막 이슈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뭐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서 물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, 다만 차트상의 자리가 지금 애매합니다. 애매해요. 왜냐면 이렇게 두 개 정도의 큰 양봉이 나왔는데, 이 양봉 중에서 이 두 번째 양봉의 몸통을 깨지 않고 이 윗구간에서 놀아야만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, 그 반등 중에서도 지난번에 이렇게 밀렸었던 9,000원 정도 라인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이 정도를 돌파를 딱 했을 때, 지금 정확히 보면 여기 몸통이랑 여기 끝이랑 비슷하거든요.
여기를 돌파하면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죠. 어느 순간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, 그러면 그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된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이 그날 확 몰릴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날이든 장중에든. 근데 지금은 좀 갭이 떠 있고, 잘못하면 여기서 반등하다가 여기서 8,000원을 다시 못 돌파하고 눌렸기 때문에 쭉 흘러서 7,000원까지 다시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움직임,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 개를 딱 보세요. 현대바이오하고 현대약품을 같이 세팅을 해두시고, 이 현대약품만 뭐 보셔도 좋지만 현대바이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있으면 그때 또 얘가 다 같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커플링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. 현대바이오는 그런 측면을 살펴보면 이틀간은 또 매도를 했고, 기관이 또 외인이 사고 뭐 개인이 사고 이렇게 좀 어쨌든 수급이 분명하게 들어옵니다. 들어올 땐 확 들어오고, 외인들도 기관들도 이렇게. 현대품은 기관들은 많이 안 샀잖아요, 그죠?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, 지금 얘도 충분히 좀 눌린 상태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, 워낙 막 세게 올렸었죠. 만원에서 뭐 4만원까지 올랐으니까. 요런 구간대에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물론 현대바이오하고 뭐 커플링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 이슈도 많이 있었습니다. 보시면 우선은 이 현대약품이라는 주식에서 이게 가장 좀 모멘텀이 돼가지고 반짝 상승을 좀 했었죠. 한국 산도스하고 우울제 3종 프로모션을 계약했다.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최근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, 그렇죠?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고 안에만 계시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좀 증가를 한다, 그죠?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이 우울증제 3종 프로모션으로 갔었고요. 또 앞서서 보면 포비돈, 그죠? 광동제약도 그렇고 현대약품도 그렇고 코로나19 치료 효과 약물 생산한다, 이게 포비돈이었습니다. 포비돈 요오드, 이때 또 한번 갔었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AI 딥러닝 기반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파미노젠하고 협업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슈는 안 됐었는데, 어쨌든 요런 계속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,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서 나름의 지금 레벨업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다,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상 뭐 이 현대약품을 봤을 때에는 시가총액도 2천억 밖에 안 되고 유동주식도 2천만 주, 많지는 않고요. 그에 반해서 이제 공시를 살펴보면 연간으로 이제 볼게요. 연간으로 올해의 매출액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입니다. 매출액은 조금 줄었어요. 그렇습니다만 영업이익하고, 그죠? 영업이익이 83% 정도 증가를 했고, 당기순이익도 89% 정도 증가를 했고, 그죠? 어찌됐건 매출액은 약간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. 모든 뭐 비용을 다 빼고 남은 수익이 어쨌든 당기순이익이라고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,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당기순이익도 뭐 조금은 증가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 깔 거는 없다. 그러면 결국은 수급이다, 관심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지난주는 관심 없는 조정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었고, 다음 주 중에 제대로 된 반등이 없다면 흘러내릴 겁니다. 한 7,000원 정도까지는. 그리고 여기선 반등을 노릴 수가 있겠죠. 그렇지만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이슈를 뭔가 만들어내면서, 뭔지는 모릅니다. 아무도 갑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만들어내면서, 내부자가 아니고선 모르죠. 만들어내면서 이 8,000원을 돌파하면서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3번씩이나 찍고 못 돌파했던 이 자리를 뚫으면서 마감한다, 다음 주. 그러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2주 정도 빠졌죠. 지금 여기서 뭐 많이 빠져도 이 정도까지 빠지고 다시 반등이 좀 나와줘야지 그림이 좀 괜찮게 가지 않겠느냐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월봉으로 봐도 지금 뭐 어쨌든 요 몸통 캔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. 월봉 캔들로 종가를 결국에는 월 마감하고 나서
개인적으로는 요 캔들을 좀 지켜달라. 이 몸통을 훼손 없이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여기요. 요걸 한번 지켜보시고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. 많이 상승 안 했습니다. 이격도 많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. 충분히 상승할 만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또 윗골을 달면서 밀렸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이걸 다시 돌려서면서 갈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, 지금 신용이 한 8%쯤 됩니다. 8% 이번에 상승했을 때 강하게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상한가 말았을 때도 거의 8%까지는 됐었어요. 9%까지 갔던 게 오히려 좀 줄면서, 그죠? 그래서 신용도 어쨌든 뭐 낮진 않죠. 근데 뭐 요즘 워낙 뭐 아시겠지만 증시 자금에서 지금 코스타 코스피 합쳐가지고 신용이 뭐 21조가 넘어가는데 어느 종목이고 뭐 그 어느 종목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, 그걸 떠나서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멘텀이라고 보여집니다. 모멘텀, 뭔가 한방, 그리고 아니면 수급, 강한 어떤 주체가 들어와 주면서 이 구간대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갈 수가 있을지,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물론 강하게 급상승하는 추세는 꺾였어요. 꺾였지만 다시 또 이렇게 무난한 추세로 소위 말하는 조정을 좀 받으면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움직임이라는 것이. 그래서 이 종목이 이 8,000원 구간대를 좀 돌파하면서 갈 수가 있을지 다음 주, 그게 좀 관건이다. 그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이 정도까지 7,000원 정도까지는 감수하면서 들고 가실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하실지 판단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. 여기서 이렇게 좀 눌리면서 이때 상당 부분 추세가 1차적으로는 좀 깨졌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돌려서면서 갈 수 있을지는 다음 주 시장의 수급과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울러서 현대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바이오까지도 한번 같이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. 움직임을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사드리고 주말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하게 좀 쉬시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커피도 좀 한잔 하시고요. 밖에 나가서. 네, 감사합니다.